네, 안녕하세요. 추억의 뉴스통 배승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황장수 소장님 그리고 민영상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여름에 유행하는 단어가 하나 있다고 하던데 소장님 들어보셨어요? 펜싱? 펜싱? 펜싱인가요, 원장님? 펜싱 뭐 올림픽 끝난 지 언젠데 펜싱. 아니, 펜싱은 평창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최순실 그 가방 했던 그 친구가 펜싱 선수. 아, 맞네. 영태가. 영태가 네. 펜싱을 했어요. 펜싱이 아니라 패싱 아니에요? 패싱. 패싱이에요? 네, 이게 저기 펜싱 선수가 네. 이게 저기 빙상 선수와 더불어서 네. 이게 다리 근육이 네. 굉장히 튼튼해야 되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그렇다고. 아, 그렇습니까? 근데 원장님이 뭐 다리 근육이라보다 정확한 허벅지 근육이. 허벅지 근육이 이제 이렇게 옛날 축구 선수 차범근 씨 같은 감독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 성인 여성들의 허리 둘레보다 허벅지 하나가 더 이렇게 두고. 아유. 네, 근데 이걸 능가하는 게 펜싱 선수하고 네, 스케이팅 선수하고. 펜싱 그분 지금 구치소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구속돼 있죠? 구속돼 있죠. 네. 최저기 씨랑. 네, 이제 그 펜싱은 펜싱이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펜싱이 아니라 패싱. 패싱이요? 패싱인데 지금 네. 이제 최근에 유행되고 있는 게 네. 우리가 자주 얘기됐던 정말 이 위급한 안보 상황 속에서 나온 그 코리아 패싱. 아. 코리아 패싱이 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제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기대주로 어떤 김동연 그 경제부총리 김동연 패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당 대표는 네. 추미애 패싱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야당 쪽에서는 안철수 패싱이 지금. 안철수 패싱인가요? 네, 이렇게 했는데. 본인이 하는 거예요? 남을. 이게 안철수 패싱은 제가 보기에는 네. 패싱을 안 당하려고 본인이 그런가요? 국당을 패싱해 버리려고 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그럼 코리아 패싱. 소장님이. 지난번에 저기 트럼프가 네. 아베하고는 통화하면서 문 대통령하고는 열흘간 패싱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휴가가 버렸어. 그러니까 전화가 안 되니까 휴가를 가야지 뭐 청와대 앉아서 전화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고 왜 사람들이 또 전화 안 하냐고 철없이 자꾸 물으니까 속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갔다 와서 전화를 돼야 되는데 5일날 왔는데 6일날도 안 되고 7일날도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하니까 이제 트럼프가 전화를 하니까 휴가 우리가 네. 국방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무기 열심히 사겠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때는 또 트럼프가 휴가 중이었어요. 그러면 트럼프가 휴가 중인데 문 대통령은 휴가가 아닌데 전화가 되고 문 대통령이 휴가 중이면 트럼프하고 전화 안 받고 이게 되면 누가 갑입니까? 누구입니까? 문 대통령이 트럼프보다 더 상갑이라는 건데. 그런가요? 근데 이제 아베가 또 통화제잖아요. 31일날 네. 트럼프하고 난 다음에. 근데 아베는 또 문제가 있어서 한국의 대통령이 트럼프하고 통화가 돼야 아베하고 통화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베는 31일날 통화하자 했는데 네. 트럼프하고 7일날 통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 밀려서 한 또 거구나. 밀려서. 그래 아베하고는 52분 했으니까 이제 또 56분 했다고 강조를 하대. 근데 이제 패싱 코리아 패싱이 아니라고 네. 청와대 당국에서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운전대론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누가? 우리가요? 북핵 정책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내 운전대 앉아서 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그러고 이제 베를린 구상 발표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갖다 미국도 동의하고 중국도 동의했다라고 지금 자랑삼아 했는데 이번 휴가하고 ICBM급 발사 이후로 지금 대치 상황 속에서 보니까는 완전히 코리아 패싱을 당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여론이 사실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지금 봉합하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걱정되는 것은 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으면은 뭔가 주도를 하는 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황 소장님 안 그래요? 아니, 북한이 우리가 오너하고 직접 거래하겠다라는데 자꾸 한국이 중간에 그렇죠. 들어가고 그게 동미봉남에 그게. 우리가 구전 먹겠다고 하니까 북한이 왜 너한테 구전 주냐. 복비 떼일 이유 없다. 그냥 중개업자는 빠져라. 직거래 하겠다. 지금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강경화가 또 패싱을 당했잖아요. 아시아 안보 포럼에 가서. 아니 왕이 외교부장하고 회담을 했는데 왜 우리 사드 경제 보복하냐는 말을 왕이한테 대해서 왕이가 계속 공격하는 거 방어하다가 그 말을 시간이 없어서 못 했다라는 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아니 강경화는 거기 가서 왕이한테 당하고 저기 리용호한테. 이용호한테는 또 3분간 대기실에서 쫄쫄쫄 따라다니다가 이용호가 너하고는 이야기 안 해. 한다. 그러니까 빠져라 이거 아니야?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과 대통령을 우리가 스스로 뭐 비하하거나 폄하하자 그런 전혀 뜻이 아니고 팩트만 얘기하는 거죠. 좀 그 말대로 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그러면은 뭔가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성과가 안 되니까 자꾸 특히나 이제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뭡니까? 북한과 미국이 아주 대립이 지금 격화돼 있잖아요. 네. 지금 뭐 전쟁 뭐 곧 날 것처럼 지금 하면서 트럼프가 완전히 무서운 얘기를 했잖아요. 무슨 분노와 화염과 분노 뭐 이런 얘기가 쓰고 또 북한은 뭐예요? 괌을 주변으로 해서 그냥 봐버리겠다. 이 정도로 하니까 지금 일촉즉발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대한민국의 역할이 뭐예요? 아주 제한적이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하게 된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운전석 티켓이 날아가버린 데 대해서 그러니까 부도났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운전석 티켓이 부도났다고 국민들 앞에 실토하고 이제는 미국하고 북한하고 직거래하는 것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뭐 선제 타격이니 뭐니 안 되고 마지막엔 직거래 할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 핵을 가진 거를 미국에서 지금 한 20개 정도 인정해주고 ICBM은 한 1000km 정도로 해주고 그러면 한국은 마음대로 때리라. 우리한테만 안 올라오면 그만이다. 한 20개는 갖고 있으라 해주고 그걸로 끝내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괌까지 한 3-4천 킬로. 그건 4,000km 좀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북미 평화협정 맺으면 돈을 한 북한이 800억 달러 좀 요구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럼 한국이 거기서 한 2-300억 달러 내고 주변이 좀 그다 내고 하는데 우리는 돈 내고 또 북미 수교하고 평화협정 돼서 유엔 사령부 한미연합사 다 해체되고 미군 떠나면 지금 여기서 미군 떠나보세요. 지금 뭐 휴전선 뭐 일대에 지금 개발이 안 된 게 결국 북한하고의 이런 문제 때문인데 지금 서울의 땅값이 유지가 되겠어요? 한국의 주식시장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희한한 게 어떻게 우리 대통령이 북미 직거래를 하게끔 만드는 한마디로 평화협정을 찬성한다고 베를린 선언의 요지 그 다음에 이 대화로 이걸 해결하자는 요지가 결국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미국이 그래 너가 평화로 해결하자 했으니 우리 북한하고 평화협정을 맺을게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그냥 대통령의 말 때문에 한마디도 말도 못하고 미국 직거래를 방치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한국 언론들이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모르는 국민들이 불감정이에요. 미국에 아마 교포 친구들 있는 사람, 친척 있는 사람 오늘 전부 한국에 전화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뭐 천하태평입니다. 그래서 나라 고라지 잘 돌아갑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확실히. 그리고 이제 그 주도권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중국을 또 설득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도권을 행사한다고 하려면은. 그럼 중국이 뭐예요? 지금 결국 제재한다는 것이 제재 나오는 게 돈줄을 막은 거예요, 돈줄을. 근데 실질적으로 생명줄은 열어놓은 거예요, 중국이. 생명줄이 뭐예요? 돈줄은 금융제재네, 무슨 해상 봉쇄네, 여러 가지가 유엔 안보리가 쭉 여태까지 있었지만 생명줄은 사실 원유예요, 원유 송유관이에요. 근데 중국이 그건 죽어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우리가 도대체 중국을 어떻게 뭘로 설득하냐 이거. 이쪽대로 지금 들려오는 얘기는 중국이 사드 보복을 해가지고 이 문 대통령이 정부의 어정쩡쩡한 태도 때문에 보복은 보복대로 당하고 그 미국한테는 괜히 또 불신 없고 그러니까 사드도 확실하게 다 배치하겠다. 무슨 환경영향평가가 뭔 필요해. 전쟁 났는데 그냥 잔디 깎고 해서 그 대포 설치합니까? 무조건 잔디 위에다 대포 설치해서 막 쏴야죠. 전쟁이 나고 그러면은 환경영향평가가 무슨 필요 있어. 내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은 그러면 사드 배치가 이 정도 돼서 배치해서 나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진보 좌파 진영 그 표 찍어줬던 분들에게는 어쩔 수 없다. 내가 지금 좌측 깜빡이를 켜고 했지만 우회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해야 미국하고라도 확실하게 우리가 가면서 주도적인 어떤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하다 보면 죽도밥도 안 됐잖아요. 제가 너무 비판적으로 얘기했나요? 아니 우리 전문가시니까 못 떠세요? 우리 대통령이 절대 그런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니죠. 아마 죽어도 뭐 죽는 그날까지도 대화하다가 그냥 쪽박 차면서도 대화할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꼭 도둑질을 해먹어야 나중에 대통령으로 지위에 대한 국민들의 지탄이 오는 게 아니라요.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가지고 엿바꿔 먹거나 잘못 처신하면요. 대통령의 지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중국이 북한을 말릴 것 같습니까? 중국은 북한 보고 겉으로는 그러지 마 하면서 제재해 하면서 뒤로는요 잘한다 하면서 막 줍니다. 왜 그러냐? 북한이 결국은
ICBM하고 핵을 개발해가 중국한테 쏘겠어요? 절대 안 쏘죠. 이걸 쏘면 미국이 딜 치르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한미군을 드러내는데 중국이 주한미군 드러내라고 한국이나 미국에 말 못하잖아요. 못하죠. 그러니까 북한이 그걸 성취해가지고 중국에 갖다 바치면 중국은 이제는 미군이 빠진 한국은 남한은 우리 손에 들어왔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순한 논리를 대한민국의 지식인이나 언론이나 정치인이나 행정 관료들이 다 눈을 감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중국 사천성에 국가군가 그 네. 지진 났잖아요. 네. 한국 사람이 38,000명인가 있었대요. 거기에요. 그 지진 난 사천성 네. 그 주변에. 지금 서울 시내 도심을 찾아보세요. 중국 사람들 하나도 없습니다. 관광이 없죠. 자, 이거 우리가요, 정말 우리 국민들, 저는 국민성이 이따위로 돼가지고는요, 멀지 않아. 우리도 보트 피플 돼야 되는데, 나는 보트 피플 되면 우리 저기 좀 좋은 보트 하나 만들어가 같이 타고 갑시다. 그 보트가 그 보트였어요. 그리고 이 영화, 이 하트 뭐 오브 시인가? 보면, 거기 영화 배경에 모태가 된 실화인데, 네. 보트로 타고 표류하다가 고래에 들이받쳐가 그렇죠. 배가, 거기 나중에 그래꼬리 백 가위바위보가, 백 예, 가위바위보가 사람을 하나 잡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이 구조들이 됐는데 사람 뼈에 구조되는 순간에 거의 이성을 잃고요. 물이 없으니까 그 뼈에 그 안에 있는 골수를 이렇게 빨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우리 그렇게 돼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 너무 징그러웠어. 아니 아닌데. 근데 대화라는 것은 사실은 전쟁 중에도 네. 대화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화하는 대화를 해야 전쟁이 휴전이 되고 정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이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제재하고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제재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걸 안 보여준다니까요. 대북한에 있어서 그냥 그 막연한 유화 정책이라 할까? 이게 너무 진보적이고 비서진들이라는 게 386 그룹들이 해서 그런 영향을 받았는지 아니면 모르는지 노무현 대통령하고 똑같아요. 한미 동맹파하고 자주파하고 엄청 싸웠잖아요. 그때도.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데 제재를 확실하게 해야 대화도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북한하고 이를테면은. 근데 그분 부모님도 보트 피플이었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홍남 철수 때 홍남 철수 때 타고 내려왔잖아요. 그게 보트 피플의 원조지. 일본에서는 아예 그냥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 사람으로 방영도 하던데, 근데 지금 궁금한 게 이번에 트럼프랑 문재인 대통령이랑 그 통화를 했잖아요. 네. 통화해서 한참 듣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물어봤다는 게 그 질문 아니에요. 그런데 네, 대화 북한하고 대화는 한번 시도해봤어. 그게 시도해봤어야. 네, 그게 무슨 의미야? 그 찔러 보니까 씨알이 먹히더나. 그게 이제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좀 어색한 거 아니야. 그래, 대화는 한번 시도해봤어. 어이, 듣다가 야야. 참 답답한데 우리 경상도식으로 풀입니다. 네? 니 그래 찔러 보니까 씨알이나 한번 먹히더나.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전라도 버전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뭐야 전화해 봤는가? 그 얘기 전화를 받든가 이런 거. 전화 받든가 얘기는 좀 맥히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완전 무시당하는 얘기죠? 그거 무시지요. 트럼프가 40분간 듣고 있다가 딱 한마디 얘기에 그거 물었다지 않습니까? 그래 시도는 해봤니? 이런 거죠. 네,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 그러니까 답변해주잖아. 그래서 대통령이. 그 무슨 뭐 군사회담과 적식자 회담의 통로를 열고자 하는 네. 거지 대화를 시도한 게 아니다. 정말 얼마나 구질구질하고 지저분한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 옆에서 전화를 문재인 대통령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서 비서진들 다 이거 같이 그러면서. 아니 문 대통령이 트럼프 말을 알아듣고 실시간으로 말을 하는 건 아니지. 네. 그러니까 옆에서 통역을 하니까. 문 대통령이 한글로 말하면 또 통역이 트럼프한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그 대통령이 바로 직답을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보좌진들도 다 같이 전화하는 거 아니야? 내용을 이렇게 옆에 이제 듣고 이렇게 다다다닥 쳐가 프롬프트에 이렇게 말하십시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옆에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보좌진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아니 상식이 있으면은 얼마나 당황했겠어.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아니 내가 봤을 때 상대가 뭐라 하든 답은 미리 정해놓고 동문서답 형태로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비슷한 말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하는 걸로 그렇게 각이 짜여져 있었을 거라는. 근데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우리한테 대화 한다고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화. 우리한테는 대화 한다고 해놓고는 트럼프가 물어보니까 대화는 아니다. 어? 제재를 강화하겠다 지금. 아니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은 그 대화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확실히 못은 박았어요. 트럼프 이상 가족 만난다 했다. 그렇게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인도적 결혼을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엔 또 하나 염려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 대북 유화 정책이라 할까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너무 지금 이게 비서진이나 참모진들이 다 문재인 이 정부를 둘러싸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요. 네. 보십시오. 아니 이 상황 속에서 물론 이 전이라고 하지만은 대북 전단 살포 민간인들 하지 말라고 대통령이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뉴스도 잘 안 나왔어요. 근데 그게 언제 그게 나왔죠? 7월 4일 날 북한이 1차 ICBM을 쐈을 때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하고 오고 그 다음 날쯤 된 날 북한이 쐈는데 NSC가 소집됐잖아요. 네. 거기서 그 말 했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북한에 어떻게 대응할 건가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우리가 또 안보를 확고하게 할 거야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건데 삐라 날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했다. 물론 삐라 날려서 북한이 그 원점을 타격하니 해서 확전될까봐 박근혜 정부에서도 좀 조심하자 이런 이야기는 있었지만은 그렇죠. 네. 그때 그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요 문 대통령이나 이 정권이요 미국의 트럼프한테 네. 북한하고 직접 붙어 먹으면 우리는 너하고 동맹이 아니다. 네. 그러면서 그 직접 붙어 먹을 때 북한의 비핵화를 확실하게 약속하고 회담에 들어가야 된다. 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군 철수는 의제가 될 수 없다. 대화 조건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만약에 북한의 핵을 인정을 해주고 동결로서 타결을 진다면 우리한테 핵을 만들게 해줘야 된다. 문 대통령이 이번에 트럼프한테 이 말만 딱 했으면요. 미국은 완전히 코너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감수하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전쟁하자고 해야 돼요. 미국이 절대 안 합니다. 그럼 우리가 칼자루를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이 필요할 때도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거다고. 이러면서 트럼프 딱 불화를 잡아야 된대. 죄송합니다. 여성이 계신데. 그런데 거기 앞에 큰 소리는 없을 때는 있는 큰 소리 없는 큰 소리 다 치다가 문재인이 그 밑에 문정인이 이름이 비슷하니까 문정인 특보. 감히 인이 대통령님을 문재인이라 했네요. 그런데 네. 문정인이라 하지 저는 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가요? 문정인이는요. 아 그래요? 그걸 뭐라고 떠들어댔습니까 미국가가? 그래 이상한 소리. 그렇게 떠들어대는 인간을 옆에 두고 앉아가지고 저질러 놓고 또 트럼프가 전화 오거나 만나면 또 시시시시 딴소리하고 또 돌아서면 또 뒤에서 뒷박 때려서 회담 제안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요. 정작 미국에 요구해야 될 거 아까 그런 걸 딱 요구해놔야 미국이 북한하고 딜 치려고 하는 부분을 못하는데 지금 미국 조야에는요. 딜 치는 조건부터 해서 어떻게 딜 칠 건가 전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럼 북한이랑 미국이랑 코리아 네. 패싱은 우리가 또 다음 주에도 얘기가 계속 지금 이게 관심사항이 우리의 그 안보, 생명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국민들이 별로 안보에 대해서 다른 패싱으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패싱으로 패싱해보면 다시 패싱하나요? 네. 다른 패싱으로 어때요? 아니 더 하실 얘기 아니요. 있어요? 뭐 네. 이빨만 아픕니다. 왜냐면 우리 또 씹을 거니까. 저 김동연 패싱. 이 양반은 원래 흑수저 출신해가지고 엄청 처음에는 근데 부총리 되고 나서 네. 서점에 가보니까 네. 김동연 부총리 이래가지고 막 책이 부총리 되고 한 이틀 뒤인가 서점에 깔려 있어요. 어떻게 며칠 뒤에. 그 사이에 그럼 부총리가 될 줄 알고 책을 써놨나? 책을 써놨든지 안 그러면 거풀만 바꿨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그걸 보고 이 양반 참그 시기하네 생각을 했는데 네. 이 정권에서 뭐 좀 실세인 줄 알았어. 무슨 소득주도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얼굴이 안 보인다네. 근데 아니 김동연 패싱이라니까요? 이거 어디 일간지 사설에까지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김동연 총리가 정말 일 잘하는 흑수저 출신의 그 경제 관료로서 한국 출신에 뭐 경제 관료로서 정말 일도 잘하고 그래 일밖에 모르고 그래서 믿고 안정해서 박근혜 정부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해가지고 기대가 한껏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쉽게 말하면 패싱이라는 게 왕따. 한국말 경제 정책에서 왕따 시켜버린 거예요. 경제부총리를 패싱을 번역하면 왕따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경제부총리를 아니, 보이죠? 경제 문제에서 자. 시켜요? 그렇죠. 경제 정책에 있어서 그 다음에 경제 그 관료 경제 분야에 인사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왕따 돼가지고 네. 다 지금 뭐 다른 데서 다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파다해요. 자 보십시오. 파리 부동산 대책 있잖아요. 이걸 경제부총리가 가장 중요한 걸 해야 되는데 부동산 대책하는데 김현미 그 장관이 물론 주무장관이긴 하지만은 진짜 이렇게 정부가 명운을 걸고 이번에는 꼭 잡겠다. 노무현 정부 때도 실패했지만 이번에 꼭 잡겠다 하면은 경제부총리가 책임지고 나와가지고 발표를 하고 옆에 장관들은 배석을 해야죠. 그러죠.
왜 장관이야 김동연 그 부총리는 이 정책 안 돼서 완전히 해가지고 리더십이 타격을 입은 거야. 경제 컨트롤 타워가 리더십에 타격을 입어버렸잖아요. 아니 초창기에 그 뭐냐 그 물가 저기 돈 더 걷는다고 했을 때 세금. 그렇죠. 세금 더 걷는다고 했을 때도 본인만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세제 개편. 그러니까 처음에 이번에 네. 부동산 정책에서 타격을 받은 것이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뭐 이렇게 모았을 때 부동산 잡으면은 피자 쏘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피자는 김현미 장관한테 쏴야 된다니까요. 이를테면은 피자 왕따다. 그다음에 네. 세제 개편에 있어서도 네. 김동연 부총리는 소득세하고 법인세를 인상에 있어서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청에서 발표하고 해버렸잖아요. 그것이 바로 패싱 왕따 아니고 뭐예요? 그분은 얼마 전에 한 열흘인가 전에 보니까 공식 석상에서 뭐 발표하는데 보니까 눈이 부었더라고요. 부었더라고요. 내가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눈이 부었냐 생각했더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패싱을 당해가 울어가지고 있고 이렇게 이빨 입술을 깨물다가 입술이 불어 터지고 여기 불어 텄더라고요. 저도 그 의심은 했었는데 이 양반들. 그러니까 경제부총리가 설 자리에 네. 당 출신, 캠프 출신, 그 다음에 코드 인사들이 다 서가지고 완전히 그냥 박근혜 정부의 그 경제 관련 능력 있는 그 대학 총장으로 가 있는 분한테 모셔왔다는 거 한번 보여주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다 하는 거예요. 정권 장관 임명했을 때 네. 캠프거나 측근 출신 아닌 사람 둘이가 있었죠. 하나는 강경화인데 하나는 강경화? 예, 네. 김동연 부총리하고 장관 중에 그렇죠. 둘이야. 17명 중에 근데 15명. 강경화는 어차피 뭐 DJ 때부터 뭐 네. 그쪽이니까 또 그쪽 추천 케이스라고 보면 순수하게 한 명인데 그러니까 네. 경제에 있어서 얼굴 마담으로 바지 앞에 사장이 자기들 바지 사람을 사장. 세우면 네. 지금 바지 사장이 바지 많잖아요. 사장이지. 외교부도 바지. 그렇지. 그다음에 무슨 뭐 외교부. 경제부총리도 바지, 바지. 국방부도 바지. 이렇게 바지 쫙 세워놓고 네. 뒤에서는 따로 이제 주무르고 있는 것 같아요. 당청 그렇죠. 외교와 또는 문정인 특보 네. 그렇게 하고 경제는 또 따로 하는데 원래 이제 이 김동연 부총리가 이 소득 주도 성장을 가는 대신에 소득 주도 대신에 이분은 혁신 주도 성장을 해야 된다고 혁신 주도를 외쳤어요. 예? 근데 이거 완전히 이게 안 먹혀버리고 소득 주도로 가버리고 이 사람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얘기한 혁신 주도 성장이란 뭐냐면은 일자리 창출도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해야 된다라는 민간 중심의 일자리를 해야 되고 정부는 그다음에 규제 개혁을 과감하게 풀어줌으로써 혁신을 주도해서 경제를 일으켜야 된다는 건데 이게 소득 주도 성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게요 남미에서 어디 그래서 다 망한 임금 주도 성장이에요. 그걸 소득이라고 싹 바꿨을 뿐이지. 아니, 여기 완전히 밀린 거예요. 김동연 부총리가 하려는 민간 중심 일자리 규제 개혁 풀어주고 하는 거. 예. 이 정부랑 안 맞잖아요 코드가. 그럼 뭐하러 데리고 왔어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왜 데려왔어? 아니 이렇게 겉으로 하려고 데려왔나? 안정적인 정권처럼 네. 보이게 하려고 그냥 좀 기가 없는 거물거물한 친구 하나 앞에 세워놓고 네. 뒤에서는 이제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는데 최저임금을 10,000원 해줘가지고 안 그러면 뭐 추경으로 푼돈 여기저기 좀 나눠줘서 실업자들 뭐 청년들한테 푼돈 몇 푼씩 찔러주고 그 돈으로 경제가 바닥에서 소비가 확 늘어나면서 이게 원래 개수라는 게 유발 개수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1을 뿌리면 그것이 3이 되고 또 30이 되고 성수 효과도 있어요. 2배, 4배, 뭐 8배. 이런 식으로 가면서 경제가 살아날 것 같으면 전 세계가 최저임금을 다 올리주가 간단하잖아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돈 뿌리면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진짜 소득주도 성장을 하려면 내가 볼 때 178조가 아니라 1780조를 뿌려도 소득주도 성장이 될까 말까요? 일본의 아베 한번 보세요. 네. 아베가 세계 화살이라고 하면서 일본에서 정부에서 돈을 얼마나 풀었습니까? 미국 한번 보세요. 금융위기 왔을 때 얼마나 풀었어요? 우리가 지금 178조에 100배, 1000배쯤 풀었습니다. 그래도 경제가 잘 안 살아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정말 국가적으로 국민들에게 한 1년에 500만 명씩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이런 어떤 파격적인 정책이 아니고는 소득주도 성장이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 그 김동연 부총리도 알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아니까 그렇게 혁신 다물어요. 무슨이라고 그러니까 아는데. 혁신 주도 성장 왜 여기 앉아 있냐고. 혁신 주도 성장으로 가야 되는 줄도 알고 아는데 그 아는데. 사람들 밀려서 그냥
그냥 마담 비슷하게 앉아 있기 때문에 어떡해. 말을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분이 원래 그 세율 인상하는 것도 반대했잖아요. 증세도 당청에 산다고 편가르기 증세. 편가르기 증세 아니에요. 국민들 완전히 불러갖고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딱 나눠가지고 부자 자기들 저 세금 좀 많이 물론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당연히 내야 되고 절대 탈세는 안 해야 되고 해야 되죠. 공정 세제 정의가 있어야 그 사실 그 나라가 지탱이 돼요. 세제가 문란하면은요. 우리 조선시대 안 봤어요? 삼정이 문란, 황국 전정 뭐 군이 이 삼정이 문란하니까 강국에 밀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깨끗해야 되는데 안 깨끗하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세율 인상에서 상당히 좀 소극적이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 아니 완전히 당정간에 그냥 세금 올리겠다고 하니까 끽소리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김동연 패싱이란 게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지금. 아니 나왔죠. 당청 그렇게 말하고 언론에다가는 그냥 뭐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김동연 패싱은 김동연 이분은 이제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영입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오래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말 잘 들으면 오래 가겠죠. 근데 말 잘 들을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 노무현 정권에서 당시 이 사람이 그 혁신 뭐 비전 2020인가 경제 정책을 위반했다잖아요. 그랬는데도 이명박 정권 때도 살아남았고 또 박근혜 정권 때도 살아남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우리는 그분을 안 보인다. 뭐 패싱 당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본인은 본인이 패싱 당해도 좋다. 계속 패싱 당해서 다음 정권에는 총리할 거다. 그걸 패싱 자기가 패싱 이렇게 가는 거였구나. 다음까지. 특기가 패싱이야. 그러네. 이 양반이 패싱이. 패싱 유발이네. 본인이 패싱, 하고 있었네. 패싱 유발 그게 부총리인가요? 그러면은. 그다음에 그리고 이 양반 그렇고 추미애. 근데 이분은 밖에서 데려온 분이니까 패싱이라고 하더라도 추미애 당대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 사람인데도 지금 패싱 당했잖아요. 아니 당대표인데 완전히 패싱 지금 이거 열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완전히 못 웃가게 하고 있어요. 추미애 대표는 보니까 지금 야당만 국민의당만 까는 것이 아니라 여당 내 원내대표도 마음에 안 든다고 까고 뭐 아직 어디 인터뷰 해가지고 어떻게 청와대 비서실장이 야당을 설득하라고 하자 여당 대표를 먼저 만나야지 나를 빼고 갔냐고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본인이 패싱 당했다고. 그분 옛날에 민주당에 내가 몸을 담고 있을 때 그때 또 추억 있나요? 또 제 친구 형수예요. 자주 만났어요? 대학교 동창회 형수고 좀 개인적으로 아시겠네. 가까이 지냈지. 근데 그땐 예뻤잖아요. 나하고 지금 무슨 지정관계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아니 근데 원래 영입될 때 김대중 대통령이 영입할 적에 그 채시라 닮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세탁소 집 딸이었죠. 네. 대구 경북에. 그런데 자관 그분이 술 한잔 들어가면 좀 걸쭉했지요. 그래요? 그리고 성질이 불같았어요. 그런데 또 그러지 않을 때는 한없이 온화하게 되는데 요즘 갈수록 보니까 이 성깔이 불같아지는데요. 추 대표가 그런데 지금 그분이 지금 민주당 안에서 보면 지난번에 그 대선 캠프회를 구성할 때 김민석 전 의원을 추 대표가 좀 중용하려고 처음에 사무총장을 시키고 또 그 대선 캠프에서는 그 사무총장은 대선 이후고 대선 캠프에서는 이 김민석을 그때 핵심에 박으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완전히 그 친노 친문에서 이렇게 배제시키면서 안 돼가지고 지금 민주정책연구원의 원장이죠. 뭐 한직입니다. 그거 한직이에요. 이 사무총장을 하려다가 그러니까 아마 본인의 브레인이 완전히 배척되고 그러면서 지금 본인이 말만 대표지. 지난번에 보면 임종석이가 국민의당의 박주선 대표한테 추미애 말을 내가 대리사과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가리를 쳐야 된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 그죠? 머리를 쳐야 된다나? 머리고 대가리고 뭐 똑같은 머리 자르기.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문 대통령 만났을 때 아니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하고 소통이 안 돼서 되겠습니까? 소통 좀 합시다 그랬잖아요. 그 뒤에도 소통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패싱이죠.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그분의 성격상으로 또 나옵니까? 한번 어디든 들이받지 않겠나. 아니 추미애 대표가 사실은 당대표 하면서 지지율 1위로 제일 오래 하고 그 다음에 정권도 창출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민주당에 있어서 추미애 대표만큼 영광의 시대를 누린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은데 친노나 친문은 이렇게 생각할걸요.
추미애는 노무현 탄핵에 찬성을 했던 전비가 있지 않냐. 그래서 추미애 대표가 그것 때문에 그걸 갖다가 또 푼다고 삼보일배를 그때 하고 했죠. 무릎 나갔죠. 참, 지금까지 오는데 개고생을 했지요. 자기 반성문을 한 100번쯤 썼을 거야. 그래야 추미애를 앉혀놔야 언제든지 우리가 드러낼 수 있다. 그래서 마치 당은 친모 친문이 아닌 사람이 간판으로 있는 듯해야 이 은하드 김동연이지요. 그리고 뒤에서 우리가 다 통제하면 된다. 그러니까 대표가 간판인데 간판은 또 지금 상황이 또 바지네 이 양반도. 좋지 않아서 내가 치마시잖아요. 아 치마네. 내가 참고 네. 있지. 내가 정말 참을 게 아니다. 누가? 그러니까 추미애가? 추미애가 그랬는데 안 참으면 못 참을 거예요. 그건 지금 핫바지가 아니고 핫치마라고. 하치마요? 아니 이 양반이 지금 서울시장 욕심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 절대 안 시킬걸요?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아 근데 박원순 시장 박원순 시장이 사람들 지금 해가지고 아이고 형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과하고 지난번에 제가 말이 과했습니다. 뭐 노무현 정권 버전 2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박원순 시장이 삼선을 하려는데 네. 지금 청와대가 어찌 생각하는가 몰라가 지난번에 좀 세고 대우를 받은 게 신경이 쓰여가. 네? 그래서 청와대 의도만 맞으면 무조건 삼선을 하려고. 요즘 TV에 무슨 자주 나오는 분 있잖아요. 이재명 갑자기 부부간에 이재명? 이렇게 아주 우애를 자랑하면서 그죠? 그 성남시장 요즘 예 부부간에 그 우애를 동상이몽이 네. 예. 근데 이재명 시장이잖아요. 근데 참 그분 왜 저렇게 또 막 요즘 그분이 서울시장 나오려는 거예요? 그분 서울시장 하려고 그런다잖아요. 성남에서 서울로 넘어와서 근데 그분도 딱 한 명이 걸리는 사람이 있어. 이걸 말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요즘 TV에 나와서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이 제가 볼 때 박원순 시장이 모달 상이 되면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미애 대표는 이 서열에 들어가지도 못해. 그 여자 후보로는 거기에 저기 박영선 의원도 있고. 요즘 어디 갔어요? 근데 그거 와 요즘 이걸 저렇게 조용히. 박영선 의원도 뭐 장관 얘기 나오다가 쏙 들어갔죠. 전혀 다른 분들이 장관 여성 장관 막 되고 기용되고 그래도 해가지고 좀 성깔이 있는 분인데 요즘 그냥 편치 않을 거예요 지금 마음이. 그러니까. 아마 박영선 의원. 거기도 원래 국민의당 사실은 되지 그때 않나? 또 이게 비사인데 네. 박영선 의원이 김종인 전 대표가 이렇게 움직이고 할 적에 네. 사실은 움직일 적에 박영선 의원도 살짝 움직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철수판 이현주만 가버렸구나. 그렇죠. 그렇게 가버리고 안철수 전 대표가 제대로 박영선 의원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안철수는 그 지금 누구를 비슷해. 맞이할 준비가 안 됐잖아요 지금도. 그거는 진짜 영입을 안 했잖아. 영입을. 영입을 모르잖아요 그 양반은. 지금 스스로 이제 영입 자기가 스스로 셀프 영입 당 대표로 지금 셀프 영입하려고 패싱 안 당하려고 자연스럽게 말이 안철수 패싱으로 넘어왔네요. 아니 안철수 이 양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 양반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안철수 의원. 전 대표, 전 후보. 전 대표. 근데 내가 TV 가서도 양반이라 했다. 저 방송에 봤어. 그러셨어요? 쌍무놈이 아니고 양반이. 양반이니까. 안철수 이 양반. 근데 제가 생각하니까 이제 안철수가 아니 원장님 뭐지? 네. 이거 원래 그 캠프에서 대선 도우셨잖아요. 가만히 있어봐. 그 동네 갔었잖아. 아니, 언론 특보였죠. 캠프에서 특보였는데 네. 안철수 후보자가 끝나고 연락 와서 좀 수고했다 이런 얘기 하던가요? 지금까지 나한테 그 문자 하나도 없어요. 수고하셨다고. 이 양반 진짜 안 되겠네. 원래 사람이 말입니다. 네. 지 돈으로 밥 사는 거 인색한 사람은 문자도 인색합니다. 문자 비용도 아까워가. 근데 밥 자주 안 사는 사람은요 가까이 하면 절대 안 돼요. 정치는 기본 밥 사는 거예요. 아니 밥값은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정치학 박사보다 필요 없어. 밥 사요 밥사. 박사 왜 밥사예요? 특보로 꼭 가셨을 때 갔는데 본인도 쓰셨어? 소회를 좀 들어봐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저 밥은 좀 안 쌌습니까? 안 대표가? 돈 정치장 저기 그 활동비 1원도 안 받았어요. 네. 진짜 봉사활동하고. 그래도 봉사활동하고 왔어요. 대선판이면 아무리 저기 대선판에 작은 집이라 하더라도 그러지 떡고물이라도 있을 거 정부에서 아니야. 국회의원 40명인데 정부에서 놓은 이 공식적인 대선 자금부터 그렇죠. 이런저런 돈 합치면 몇십억은 굴렸을 건데.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그 정당 활동비 있잖아요. 정당 사무 운영비라는 이런 게 전혀 지급이 안 돼가지고 우리 그 특보단에 단돈 1원도 안 들었어요. 안 믿어지죠? 그럼 원장님 본인도 쓰셨어요? 네, 자비로 활동을 했죠. 왜 그러셨어요? 왜? 아니 그 나라 발전을 위해서 저는 그 중도 개혁 세력들이 이렇게 확장돼서
이 급진적인 그 강경 진보 세력들이 이거 나라 정권을 운영하면 안 된다. 특히 노무현 정권에서 실패한 경험을 13, 14년에 봤기 때문에 저는 중도 개혁에 그런 어떤 그 그래서 총선 때 성공했던 국민의당의 안철수 세력이 돼야 된다는데 그 판단해서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나중에 중도 개혁 세력들이 정권을 잡으면은 정말 합리적인 보수 세력까지도 껴안는 그런 세력을 확장시켜서 나라를 탕평인사를 해가 통합인사를 해서 나라를 좀 안정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한번 어디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나도 청와대 한번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이게 이 뭐라고 할까요? 장명에서 이 장명을 하는 사람들 이름 딱 보면 재수가 있는가 없는가 알잖아요. 철수? 예? 내가 이 중도 개혁이라는 이름이 확을 띈 사람 아닙니까? 제가 DJ 때 DJ가 정균환이 시켜가지고 중도 개혁 포럼이라가 엄만 한 8, 90명 있었어요. 원에는 제가 좀 대표격으로 있었어요. 그 허구한 날 모여가 우리가 대통령 만나다 큰소리 빵빵 칩디다. 제가 나중에 어디서 제보를 받고 이거 안 되는데 했다가 다 어린 놈이 건방지네하고 이래갖고 내가 맞을까봐 도망을 났어요. 그랬는데 그 중도개혁 포럼에 그렇게 큰소리 치던 사람들 중에 나중에 보니까 전부 그게 사실 만만 중도개혁 포럼이지 반 노무현 포럼이었는데 그죠? 완전히 나는 그래도 나가자. 저 배지들이 늦으니까 배지 안 단 사람들이 나가자 해가 내가 주도해가지고 내가 21명 서명을 받았는데 다음날 아침에 렉싱턴 호텔에 지금 맨해튼 호텔에 그때니까 또 일식집에 기자회견 7명이야 7명 3분의 2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니 안 오니 오니 안 오니 이렇게 회사트만은 그 다음에 20명이 나오면 그러면 정몽준이한테 오든가 그러지. 오지도 않고 저것끼리 어디 가사트만은 나중에 정몽준이 망하고 나니까 또 실그머니 다시 기어 들어갔잖아요. 그 중에 정치 생명 살아남아가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없습니까? 네. 소장님만 살아남았어요? 나는 또 죽었지. 이제 그 얘기고. 그래서 안철수 중도 개혁이라는 게 안 되는 거야. 캠프에서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돈을 쓰면 대표가 되지. 지금 생각하는 건 전 대표가 생각하는 것은 원래는 이제 그 박주선 비대위원장 체제를 정기국회까지 하고 나서 연말에 복귀를 하려고 했었나 봐요. 그런데 이번에 그 전당대회가 빨리 8월달로 잡히면서 그 빨리 오니까는 실질적으로 이제 마음이 급해진 거죠. 이러다가 내가 완전히 왕따 패싱 당해버린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돼버리면은 저게 이제 그 민주당하고 민주당하고 연대로 가게 되면 난 진짜로 미래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난 완전히 패싱 당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 당권을 잡고 몇 명 있는 사람들하고 당 대표가 돼가지고 다른 정당하고 잡아가지고 지난주에 황 소장이 그 분석한 대로 전국적으로 5년 뒤에 중도 보수 세력의 지금 보수층에 후보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른정당을 징검다리로 해서 보수 한국당이 딱 이렇게 세탁하고 난 다음에 싹 합쳐가지고 그쪽에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1단계로 이걸 지금 이번에 진을 치고 나온 거예요. 내가 원래 중이 지머리를 못 깎아서 그렇지 내 앞날을 내가 점을 잘 못 쳐서 그렇지 내가 원래 이거 정치판에 요즘은 이제는 딱 보면 냄새를 엄청 잘 맡아요. 냄새를 잘 게장수잖아 게장. 그 만주 게장수니까 게장수가 게를 딱 보면 이게가 어떤 게인지 얼마짜리인가 얘가 어디까지 갈 건지. 건수가 나는 보신탕을 싫어합니다. 건수가 딱 오잖아. 그래 내가 민 선배가 가기 전에 내가 안철수한테 가도 될까 했으면 내가 가지 마소 딱 이랬을 건데. 그랬을 텐데. 근데 저거 오래 못 버티요. 2주가요. 내가 딱 그랬을 건데. 어떤 게 그 오죽하면 말입니다. 나중에 밝힐 일이 있겠지만은 여러 군데에서 막 요동칠 때 저한테 좀 왔어요. 내가 누가 안철수에서? 아니 이쪽 저쪽에서. 그래서 나는 복비 안 받고 이렇게 좋은데 내가 홍준표 딱 맞췄잖아요. 절대 25% 못 넘는다. 뉴스 브리핑에서 제목 따랐어. 당신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 25%못 넘는다. 그리고 이승민이하고 합쳐서 30%다. 다 그대로 되잖아. 그리고 안철수는 머지않아서 내가 못 간다. 그리고 반기문이 뭐 2월달 전에 못 내린다. 내가 이번 대선에 다 맞췄어. 내 이해관계만 없이 다 내려놓고 바라보면 거의 전제처럼 다 보이는데 이게 이제 사심이 들어가면 점이 잘 못 돼. 그래서 지난 2012년에 저기 자유총연맹 뭐 하신 분, 전직 민주당의 무슨 의원 재선중 하신 김의 무슨 분 오늘 만나고 왔는데 여기 뒤에 계시는 분 중에 한 명이 저보고 급히 좀 어디 좀 가자니까 그분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하고 자기 동네가 같은 동네인데
순천에 내가 거기를 오라고 안철수 가문에서 나한테 땡기는데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물어보는 거야 여기? 어찌 생각하냐 해서 내가 가는 즉시 사망입니다. DOA 응? DOA 맞아? 됐어. 네. 뭐 on arrival요. 도착 즉시 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슬그머니 언제 그랬다는 듯이 또 그분은 그게 특기야. 또 마치 옛날부터 보수에 당신을 쥐고 있었던 분처럼 딱 박근혜 한테 어쨌거나 자리도 좀 했잖아요. 그래서 아니 오늘 그분을 만났어요. 제가 오늘 거기 뭐 심사로 가가지고 그분이랑 이제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아직도 했어요. 누구 임명 발표된 그 본인이 지금 느끼고 있어요. 지금 여의도에 자기 다음으로 들어올 사람이 벌써 정해져가지고 하마평이 막 돌아서 자기가 위험하다는 거야. 근데 이분이 그 말씀하시더만 박근혜 대통령한테 갔던 그 상황 얘기하면서 내 이야기 안 하죠. 그 얘기는 안 했어요. 아니 근데 내가 진짜 복비도 안 받았는데 나 충고해주고 돈 받은 적 한 번도 없어. 아니 근데 자기가 12,000명을 서명을 받아가지고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갔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DJ 쪽 사람도 있었대. DJ의 뭐 사촌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절대로 박근혜한테 갈 수 없는 사람들. 그렇게 해가지고 명단을 쫙 만들어서 10,000명인가 20,000명인가 해서 딱 갖다 줬는데 정말 뻥이 아니고 한 자리도 안 주더라는 거예요. 자리를 한 자기만 챙겼잖아. 근데 자기도 못 챙겼다고 해주시던데? 자기는 특보도 하고 뭐 그 자리도 가고 해서 챙긴 거지. 그 정도 해주면 엄청 챙긴 거예요. 그건 엄청 챙긴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챙길 줄을 몰라. 왜? 3인방하고 최순실이가 챙기니까. 최순실이 하니까. 아무튼 뭐 많은 그 얘기는 또 다음에 한번 하고. 안철수 패싱. 그래서 안철수 패싱은 안철수 전 대표가 패싱을 안 당하려고 본인이 남을 패싱하고 있다? 지금 패싱을 하고 있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네. 저는 안 대표가요. 지 돈으로 밥 사는 것부터 안 배우면 새 정치는요. 그 말은 맞아요. 전적으로 동의해요. 지 돈으로 새 정치가 뭐야? 지 돈으로 밥을 사주면 그게 새 정치요. 본인한테. 그러니까. 자동차가 물론 못 가요. 아니 자기가 돈이 2천억 있는데 내가 당에서 놓은 당비 받아가지고 그걸로 말이면 카드 쓰고 다니고 이러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지 돈으로 밥을 사는 데서 아니 대선판이 열리면 당에 특보같이 자원봉사로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옛날에 경기 좋을 때야 대선판에 특보 가면 막 그냥 가방에서 봉투 이만큼씩 꺼내가 막 이렇게 넣어줘요. 나 진짜 그랬어. 다 트렁크에. 아니 나는 좋나? 나는 경기 좋을 때 대선판에 10,000원짜리 다발을 이렇게 해서 주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방에. 여행용 가방에. 그 시절에. 네. 그 시절에. 아니 뭐 지금 뭐 없습니까? 옛날에 뭐 좋았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어쨌거나 그러면 특보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돈으로라도 이건 인사예요. 그러지, 인사를 활동비로 해야죠. 쓰라고 돈 100만 원씩이라도 주고 그리고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악수하고 이 기본이에요. 기본이죠. 돈 아까우면 정치하지 말고요. 안내배 가서 거기 사장이라 해야지. 이사회 의장이나. 바이러스나 돈 아까운 사람이 왜 정치를 하고 그 자기 돈 안 쓰면서 정치하고 나중에 이거 하다 망하면 다시 자기 재산은 그대로 보존해서 돌아가서 하겠다. 이거는 새 정치가 아니고 꼬로만 정치입니다. 아니 너무 안철수 후보한테 실망한 게 뭐냐면 이 같이 있는 캠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정말 한마디도 없다는 게. 자영업자도요. 내가 이 치킨 가게를 열어도 내 재산 은행 대출 받아서 하나 열었다가 이거 안 되면 다 날리잖아요. 그러죠. 모든 사람이 다 이 자영업자 한 명도 자기 인생을 걸고 하는데 어떻게 대통령을 하겠다라는 사람이 지금 대선 때마다 진짜 작년에 갔던 각설이처럼 맨날 나타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인생을 걸지 않고요 그렇게 대선에 가겠다고 합니까? 그렇죠. 돈 안 쓰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점 비선 정치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느끼고. 나쁜 것만 답이야. 비선 정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정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 그다음에 문재인 지금 대통령의 박현민, 뭐 이런 식으로 또 안철수 하면 딱 나옵니다. 비읍자로 시작하면 누구 딱 나와요. 그 여자. 딱 나와요. 아마 비읍자로 해가지고 비읍. 이야기 좀 합시다. 남자. 박. 예? 그러고. 아주 비읍자. 그렇죠. 박이죠. 박이죠. 박이 마지막에 쑥. 그거 지난번에 그거 저기 총선 직후에 김모. 김모 딱 둘 이렇게 나오고. 자기들끼리 또 권력 갈등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건데 보니까 아니 그거 한마디 해주세요. 상당히 토론회 준비. 문제점이 토론 준비도 뭐 다음에 그 비사니까 아니, 다음에 뭐 시간 있으면 얘기하자고. 4차 산업혁명에 맞게 막
뭐 교육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4차 산업혁명의 그 공부 개혁이 가장 중요한 게 토론이라면서 토론을 얼마나 잘하는가. 그러면 내가 저기 저 4차 산업혁명의 기수네. 그러니까 이건 또 넘어가고요. 예,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인사는 뭐 다음에 인사 뭐, 다음에 네. 해요? 합시다. 예. 네. 그럴까요? 그럼 오늘은 그냥 여기서 인사할까요? 네. 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